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 뚜엠바오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뚜엠바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네 번째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제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맞선을 어제 봤었습니다. 맞선을 보고 나서 그리고 지금 한 분은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매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지금 매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도 맞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은 내가 전통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 원리를 이제 어떤 신랑들이 가끔 있느냐면요, 전통 원리를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통 원리는 신부 집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는 겁니다. 전통 원리는 신부 집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 원리를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가는 경우가 손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거든. 우리가 전통 원리를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야만 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신랑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전통 홀리 올 때에 꼭 이렇게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랑이 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신랑 집에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부한테 이야기해갖고 초청을 해달라 했었을 때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이제 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통 원리는 그만큼 참여 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통 원리는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전통 원리 그 자체는 이렇게 신부 집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전통 원리는 우리 회사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원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통 원리 같은 경우는 보통 초혼 같은 경우는 다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초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재혼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재혼도 이제 전통 원리는 많이 한 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원리를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전통 원리를 이제 되도록이면 재혼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원리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요. 왜냐면은 보니까 전통 원리를, 재혼도 이제 전통 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혼도 전통 원리를 하는데, 전통 원리를 안 하게 되면은 또 가족들끼리 식사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그래서 이제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 원리를 할 때 200만 원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말고 그 외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결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결혼한다는 사실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림으로써 더 이렇게 말하자면 결혼의 진정성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 원리는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원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통 원리 할 때는 200만 원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늘상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신랑들이 말을 합니다. 나는 전통 원리 안 합니다. 전통 원리 안 하고 하고는 그것은 뭐 신랑이 고난이 없어요. 신랑이 고난이 없고, 전통 원리를 하고 안 하고는 신랑이 내가 전통을 합니다, 전통을 안 합니다, 그러다 해서 전통 원리가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전통 원리는 처갓집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에요. 전통 원리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나는 결혼을 진행을 안 할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 원리는 결혼식이거든요. 이 신부집에서 말하는 진짜 결혼식이 전통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을 이제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약식 결혼이고 진짜 신부집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식은 전통 원리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식 결혼식 할 때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만 참석하는 것도 있고 어머니만 참석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만 참석하는 것도 가족들만 이렇게 친척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 원리는 안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옆집, 이웃집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번에 우리 이제 결혼식 있었는데 결혼식 할 때에 부모님도 참석을 안 하고 결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미국에 있고 또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참석을 못했던 그런 이제 경우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 때는 이제 우리가 약식 결혼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약혼식이라고 하는데 약혼식은 아니고 나는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진행할 때 왜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국에서 약혼식만 해갖고는 같이 잠자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잠자리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같이 잠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처갓집에서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통 원리를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부부가 나는 전통 원리를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약식 결혼식만 했으니까 나는 결혼식을 진행 안 할 겁니다. 결혼식 우리 부부가 아닌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하고 있죠. 전통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원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의 진정성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야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우리가 700명 정도 온 신부집에서도 그런 경우에 또 신뢰가 깨져갖고 또 결혼이 깨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신부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결혼식은 전통 원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신랑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결혼식은 이렇게 전통 원리는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신랑 입장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는 전통 원리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 신랑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통 원리는 신랑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200만 원 줬으니까 그 정도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충분한 돈 절대 아닙니다. 부부 쪽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다 대주겠어요? 몇백만 원씩 되는데 그건 다 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전통 원리를 할 때는 신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통 원리 할 때 이 정도 최소한 성의는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원리 할 때는 200만 원 택도 없고 사실은 그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상에 밥 한 끼에 15,000원씩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상 6명이거든요. 그래서 10쌍이면 이제 600명이 이제 60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100상 되면 600명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는 진짜 많이 온 경우는 100명 가까이도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100상 가까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그 정도로 옵니다. 그래야 최소한 200~300명은 최소한 오거든요. 그러면 계산 얼른 해보면 답이 나와요. 한 사람당 이렇게 한 사람당 얼른 계산했을 때 15,000원 잡고 이렇게 100쌍이면 150만 원, 그죠? 200쌍이면 300만 원. 그냥 순수하니 먹는 것만 그러는 겁니다. 그죠? 300쌍이면 450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얼른 그 먹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벤트 있고 사회자 불러갖고 어떤 행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주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은 그래도 제법 부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부주를 한다고 해서 그 돈하고 다 충당되지 않습니다. 다 충당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돈으로 다 충당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제 부주도 이거 있어요. 하이뽕에서도 그 부주를 받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주를 받지 않아요. 하이뽕에서도 그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그 돈을 이제 받지 않고 이렇게 선임만 접대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있다. 이제 그런 지역도 있다. 하이뽕에서 이제 결혼할 때에 돈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 이런 것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주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 어떤 신랑은 나 그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데 그것은 신부들에서 관계한 것이지 신랑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너무 그 말을 들으면서 황당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진행하면서요, 꼭 이제 전통의례를 이제 하기를 이제 초혼 같은 경우는 하기를 이제 원하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굉장히 경제력으로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그 신랑이 전통의례 같은 것은 간여는 하지 말고 하면은 하는 대로 따라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이제 나하고 우리 아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내가 최소한 그 정도는 성의를 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전통의례를 할 때에 200만 원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전통의례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생겼고 또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 기간이 짧았었습니다. 보통 한국 가면 2, 3개월이 2개월, 빠르면 2개월, 덜은 이제 3개월 안에 다 나가버리거든요. 늦으면 4개월 안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뭐 전통의례 같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기간이 많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전통의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처갓집에서 관여를 하고 처갓집에서 돈을 내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전통의례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혼을 진행하지 않랍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알고 계시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